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전계 봉합병리 제6가열의 예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테이트 커프의 봉합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리를 하면, 노테이트 커프라고 뭐 별다를 거 없고 텐던이기 때문에 텐던 리페어의 원칙은 뭐 핸드 플렉서 텐던이나 아킬레스 텐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니셜 픽세이션 스트렉스가 충분히 튼튼해야 되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벌어지지 않도록 개포메이션을 미리만 하고, 힐링이 다 될 때까지 메카닉 스테빌리티가 잘 유지되는 게 노테이트 커프의 리페어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으로 MRI를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겠는데, 숏하고 와이드한 리트랙션이 별로 없는 텐던의 경우에는 본투 텐던 리페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쉽게 봉합하고 결과가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롱하고 내로한 롱기튜나의 태어의 경우에는 리트랙션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앞뒤 쪽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이드 투 사이드나 마진 컨버전시 하면은 비교적 또 괜찮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롱 하면서 리트랙션도 많이 되어 있고 앞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컨트랙티드 매시브 타입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인터벌 슬라이드나 파샬 리페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매우도 좋지 않고 프리시전이 떨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RI를 보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태아 패턴을 리퍼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3차원적으로 태아의 몰폴리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 수술방에서는 뭐 그래스퍼 같은 걸로 텐던의 이제 엣지를 여러 방향으로 당겨보고 어디에 어프로치가 진행되면 가장 포지션이 적절한지, 리덕션하는 정확한 방향은 어디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세워졌으면 모발라이저 시켜서 리덕션하는 게 중요한데, 버절 사이드에 좀 티가 많이 나지만 브리딩을 잡으면서 어디 유전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래노이드와 슈퍼스페이스 텐던 사이 아티큘라 사이드에 어디 유전들을 깨끗하게 다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노테이트 커프와 델토이드 파샤 사이에 있는 포스로라이탈 어디 유전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모발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또는 더블 인터벌 슬라이딩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전부터 이제 엔티로 슬라이딩은 슈퍼스페이스와 코라코이드 베이스에 노테이트 인터벌을 통해서 유지를 많이 했고요. 반면에 이제 슈퍼스페이스 인프라 사이의 인터벌을 사용하는 포스티어 슬라이드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페어가 만약에 롱리튜드널하게 가운데 쭉 리트랙션이 심하고 앞뒤 쪽이 비율이 괜찮으면 이 사이를 사이드 스트럭에서 꼬매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마진 컨버전시 같은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에는 풋프린트를 어떻게 커버리지하고 덮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싱글로 리페어와 더블로 리페어, 최근에 이제 수초 브리치 컴프레시브 더블로라고 하는 그 2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더블로가 싱글로에 비해서 울티메이트 텐사일 스트렝스, 사이클 일루미네이션, 개포메이션이 다 좋고 컨택 에어리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생명학적으로는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2008년 제비에스 논문을 보면 바이오메카니컬 테스트나 카디발 해보는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스티프니스, 루틴 페일리어가 전부 다 더블로가 더 좋게 나옵니다. 임상적인 논문들도 이미 많이 발표가 됐는데, 차이는 어떤 논문에서는 유리하다, 어떤 논문에서는 유리하지 않고 태아 사이즈 어느 정도 큰 경우에만 더블로가 좋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싱글로에 비해서 더블로가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리니컬하게 더블로하고 컴프레시브 더블로 수초 브리치를 비교한 논문도 많이 있었는데, 대개는 20%, 23% 이 정도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그 결과를 보여줬고요. 임상적으로도 2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초 브리치와 싱글로를 비교한 논문들 보면, 이 3개를 비교한 논문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싱글로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초 브리치나 더블로가 좋다.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더블로와 수초 브리치 테크닉을 쓰는 게 환자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스몰, 미디움 이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매시브하게 크게 찢어져 있고 리트랙션이 많이 되어 있고 크라이티리아도 심해서 리덕션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꾸밀 수 있냐. 물론 이제 매시브도 어큐트나 트라우마틱 같은 텐션 프리하게 리덕션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더블로나 수초 브리치를 사용해서 쉽게 꾸밀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텐션 프리가 안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고 항상 컨트롤시가 있는 게,
자, 텐션 프리 리덕션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텐션을 최대한 적게 해서 느슨하게 싱글로 약간 헐렁헐렁하게라도 텐션 적게 먹도록 꾸며야 된다. 아니다, 조금 더 당겨서 훅 포인트를 다 덮도록 꾸며야 된다. 라는 컨트러버시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JSS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6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나이는 한 62.5세 정도였고, 이 환자들을 리페어를 하면서 로테일 커프의 텐션을 측정하는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컨스턴트 스코어 같은 인상적인 전주들을 구해봤는데, 이 환자들을 이제 리페어를 해보니까 로테이트 커프 리페어를 할 때 그 꼬매로 자리의 텐션이 증가할수록 나중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컨스턴트 스코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텐션이 그 외에 임프루먼트 스코어를 다 떨어뜨린다. 텐션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 텐션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홀더를 어느 정도 보느냐, 이 논문에서 이제 8파운드 정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 이상의 텐션이 걸리면 굉장히 좋지 않고 리테하고 많이 생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 유재철 교수님과 오늘 또 강의 주신 고병환 교수님께서 퍼블리시한 논문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89명의 환자들 리페어를 하면서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커버리지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리덕션이 잘 돼서 타입 1처럼 컴플리트 커버리지가 있고, 타입 2, 3, 타입 4는 이제 거의 뭐 꼬매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경우, 네 가지 서브타입을 분류를 했더니 결국 포스트 오퍼레이티브에 서버 옵티멀 커버리지를 가지는 푸풀들이 거의 못 덮는 경우에는 리테아가 굉장히 많아서 45.5%에 달한다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보인다는 결론을 보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이 매시브 로테일 커프가 결국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트렌드는 패치 그래프트, 그다음에 SCR, 탱거너스 트랜스퍼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핵심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그래프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를 예전에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포지셔널까지 해야 될 정도면 사실 이제 패치 그래프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리트렉션이 많이 됐는데 아큐라 마진의 메디알까지는 좀 당겨지는 경우, 근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수출하게 되면 이만큼 비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만큼의 포프린트가 노출이 되고 안쪽에 이제 메디알 쪽에서 티슈가 굉장히 텐션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오메로 스티뮬레이션에서 좀 힐링 포텐셜을 높여주고 그 위에다가 그래프트를 보통 이제 알로르트를 덮고 그 위에 수초 브릿지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뭐 리트렉션 아주 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데, 환자를 또 적절하게 잘 인디케이션을 잡아서 리덕션이 어느 정도 되는 정도의 환자들,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결과는 계속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SCR을 뭐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뭐 그걸로도 패치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리덕션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리덕션을 해가지고 패치를 올리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SCR에서 아예 그 위에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서 스트럭처 올리는 게 지금 최근에 대세가 됐고요. SCR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알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교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0케이스 정도, 보통 연령대는 한 64세, 그러니까 리버스를 하기는 조금 환자가 나이가 적은 경우, 이런 환자들은 이니시에이션을 가지고 하고요. 수술 전에 아크로미널 디스턴스는 보통 한 6.9mm 정도 되는 환자들, 그리고 아직 팔로우업이 많이 안 됐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8.8mm까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SCR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소개가 된 거지만, 이 엔트리어 포스트리어 쪽에 리메인 티슈하고 남아있는 커프들과 이 SCR 그래프트를 잘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적절하게 포지셔닝하면 관절 안쪽에서 봤을 때 휴메럴 헤드와 슈피리어 그래드 튜버클 사이에 좀 견고한 그래프트가 잘 위치해서 휴메럴 헤드에 어퍼 바이브레이션을 나가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CR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돼 나가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서 지금은 뭐 되게 다양한 테크닉과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고, 뭐 일본에서는 이거를 아티피셜 그래프트를 써서 테플론 같은 걸 이용해서 패치를 하는 게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조금 다른 개념의 이제 패치인데요. 바이오 인덕티브 패치라고 해서 이 스미스앤네프에서 리젠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보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아니,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이게 패치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식이 이제 SCR처럼 뭐 이제 텐더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파스타 리전처럼 텐던이 좀 약간 끊어져서 근데 이 리페어하기에는 뭐 테이크다운하기 좀 애매하고 그런 케이스들은 이렇게 안쪽에다가 인덕티브 패치를 이렇게 쭉 말아서 넣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켜지게 되면 익스펜더를 쓰고 그게 이제 녹는 스테플러처럼 된 기구입니다. 그 디바이스로 이렇게 스테플러처럼 고정하고 나오면 이게 이제 화살 케어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힐링해서 커플을 리스토레이션 해주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써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논문 정리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결과들은 비교적 좋은 결과를 많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던 모텔 커플 리페어 테크닉은 결국 이제 텐션 프리 리페어를 지향하는 게 이제 그냥 목적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소프티슈 디펙트가 있을 때, 디펙트가 없는 오브젝트에서는 사실 그냥 리페어하면 되죠. 근데 디펙트가 있을 때 이거를 텐션을 최대한 줄인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잡아당겨서 원래 그 텐던이 붙어있던 코프린트를 최대한 덮어주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건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에이지라든지 테러 사이즈, 페이션트 디멘트나 아니면 텐던의 리레이션 같은 거를 각각 생각해서 인디비주얼된 최적의 리페어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부딪히는 문제는 디펙트는 디펙트이기 때문에